삼성전자 먼저 좀 얘기 좀 네. 여쭤보면은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. 모아가야 네. 타이밍이다. 그래서 지금부터 한 5, 6개월 정도 계속 분할로 여유가 될 때마다 사가면 좀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삼성전자가 네.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. 주가는 사상 최대 주가가 아니잖아요. 이제 그게 2020년 11월쯤에 11월부터 그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어요. 그 당시에 2020년 11월경에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동학개미 힘으로 9만 얼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렇게 9만 얼마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도나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. 예, 그렇게 됐는데 어떤 저 페이스북 친구가 저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. 2021년 1월쯤에 그게 삼성전자 최고점 부근이었어요.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외국인 기관에 계속 연일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지금은 좀 적절한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렸어요. 근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종목이고 우량주인데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저한테 왜 물어봤을까요?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물어봤겠죠. 네. 예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. 예. 그 뒤로 이제 계속 외인 기관이 파니까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은 환율에 베팅을 하고 환율에 베팅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그 환율 상승도 되고 환율 상승되면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뭘 가장 먼저 사냐면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황금성 달러로 바꾸기 쉽게 팔아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 거래량이 많은 종목 위주로 사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럼 그 첫 번째가 삼성전자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하기도 하고 거래량도 많고 그러니까. 그럼 사면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 삼성전자를 줄창 팔 수밖에 없다고요. 그러니까 1월부터 계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겠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하고 관계없이 올라갈 수가 없고 계속 하락만 하는 건데 이제 뭐 그렇게 계속 하락을 하면 얘는 언제 올라갈 그렇죠. 것이냐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쯤 돼야지 달러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은 좀 조심스럽고 만약에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면 일부만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타임인 것 같고 만약에 보유 중이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. 네. 기준금리 인상 멈출 때까지 아니면 환율이 꺾일 때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지금은 좀 거액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환율이 꺾이는 신호 네. 그걸 보고 들어가도 네. 괜찮다. 그렇게. 환율 꺾이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뉴스에 막 나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뉴스는 환율이 조금 꺾이기 시작할 때 뉴스를 하지 않아요. 뉴스는 자기들이 틀리면 안 되니까.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환율이 하락하는 게 일정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막 보도가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신호를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네. 그 내적인 그런 뭐 역량이라고 할까요? 네. 펀더멘털 네.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주가에 이렇게 좀 하방 그런 흐름들이 예.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외부 요인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?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네. 아무래도 그렇죠.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삼성전자가 네. 3만 원 가다가 네. 그 1인 1PC 시대가 열리면서 1990년대 말 1인 1PC 다 PCS 폰이라고 기억나시죠? 그것부터 이제 애니콜 핸드폰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. 그 당시에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 친한 친구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. 자기는 삼성전자를 9만 원 내려오면 사고 12만 원 되면 판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몇 개월째 하고 있다는 거야. 너무 재밌다는 거야. 그 주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해 60만 원 갔어요. 진짜요? 9만 원에서요? 네. 와, 삼성전자가.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그렇게 웃기는 거죠, 그게. 와. 네, 그렇게 됐었고, 그 다음에 반도체가 대세 상승장이 오면서 한 대기 더 퀀텀 점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2000년, 10년 안팎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죠. 기억나시죠? 네.
스마트폰이 1, 2년, 2, 3년 사이에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어요. 맞아요. 그때 280만 원까지 갔어요. 아. 뭐 그런 것처럼 뭔가 강력한 테마가 형성된다면 아까 말한 환율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올라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대체 후보가 폴더블 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폴더블 폰이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. 첫 해 뭐 100만 대 그러다가 뭐 몇 700만 대 그러다가 이제 1000만 대, 1500만 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폴더블 폰이 옛날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대세를 끌고 가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가격면인 걸로 보여집니다. 이제 스마트폰도 일반 우리 2G폰보다는 가격이 비쌌어요, 당시에. 근데 예,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한데 그 폴더블 폰이 200만 원 가까이 돼버리고 넘어버리니까 네. 이렇게까지 투자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급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분위기 딱 잡히면 네. 뭐 폴더블 폰이 1인 대부분 폴더블 폰을 하나씩 바꾸게 된다면 그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외에는 파운드리나 뭐 로봇 이런 거. 그 AI 반도체는 엔비디아,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건 TSMC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건데 그 자체는 그렇게 막 주가를 띄울 만큼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반도체는 올 하반기까지는 좀 이제 비수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, 시장에는.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. 아, 그 옛날에 그런 폭발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. 아직은 그렇게 좀 눈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없다는 거죠, 아직은. 네,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이렇게 주가가 작년 1월부터 이렇게 거의 1년,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의 펀더멘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? 펀더멘털은 제가 얘기했죠. 6만 원부터 개인들이 끌어올렸다 그랬잖아요. 지금 그 가격 부근이에요. 그 펀더멘탈만큼 와 있다는 거죠, 그냥. 수급 때문에 좀 더 내려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펀더멘탈을 주가로 반영을 한다면 한 6, 7만 원 정도까지는 7만 원 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5만 원대니까 좀 더 떨어져 있긴 한데 9만 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그건 착시라는 거죠. 그거는 9만 원은 예. 그거는 우리 그 동학개미들의 수급으로 그렇죠. 올라간 거라서 그러니까 그렇구나. 한 6, 7만 원까지는 뭐 펀더멘탈 돌아서면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한 3, 40%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네, 좋습니다.